네, 필살기 고수 외전. 오늘 이 시간도 두 분의 전문가가 엄선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인 부분들, 히든주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첫 시간은 김동화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떤 업종을 관심 업종으로 준비하셨는지부터 저희가 업종 공개하고 출발합니다. 반도체 소부장을 준비하셨군요. 뭐 반도체 쪽이야 사실 요즘에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습니까? 투톱이 달리고 있고 또 업황 회복 기대감에 이제 하반기에는 완연한 주도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반기에는 그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았어서 오늘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네네. 코스피 주가 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3,400포인트도 넘어서서 3,500포인트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황도 업황이지만 SK 하이닉스의 이 초급등 현상, 여기에 삼성전자도 동참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GDP 상승률이 1% 정도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수급 여건이 외국인 또는 기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외국인은 이제 글로벌 탑티어인 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제 퀄컴, 뭐 인텔, TSMC, 그다음에 AMD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작은 뭐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한 250조 원 정도 되고요. 네. 삼성전자가 사실 한 450조 원 정도 됐는데 요즘에 계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한 490조 원 정도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6천조 원의 10분의 1도 지금 못 미칠 만큼 상당히 좀 저평가했습니다.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이 글로벌의 소유주 또 이 최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로 집중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인덱스 펀드를 추론하는 각종 이 반도체 성장 펀드들이 또한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 쪽으로 집중 매수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현상에서 당분간 이제 지속적이면서 또 주가지수 신고가 형성과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의 강세장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소부장 쪽도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면 상승장에서는 뭐 지금 본다면 오히려 상반기 때는 좀 소외가 됐었던 분위기였는데 하반기에 들어서는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느낌이거든요. 증권가에서도 이 소부장 쪽의 투자 매력도를 상당히 또 좋게 긍정적으로 의견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전방 산업에 대한 혼풍이 좀 불고 있는데요. 숨지고 있던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 또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소외만 받고 있었다고 봤던 이 소부장 주식들 일부가 한 1, 2주 만에 50%에 넘는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AI 산업을 좀 리딩하던 이 엔비디아의 이 GPU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AI SC에 대한 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좀 등장을 했고요. 또 미국산 GPU를 이제는 좀 사용하기 어려워진 중국이 좀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사용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 GDDR7이라는 것을 또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정부의 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국민 성장 펀드의 핵심도 반도체 소부장에 있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반도체 섹터의 상승 초기에는 이 소재 섹터가 이제 정부나 그 장부나 부품 대비해서 이 아웃퍼폼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이 미국 공장에 대한 증설과 국내 공장 등의 증설 이것 때문에 이제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데 초점을 좀 맞추다 보니까 장비와 부품주들의 이 강세장들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도 언급드렸던 대로 이 유리기판이나 또 GDDR1처럼 이 HBM처럼 이 쌓아 올리는 기술 또는 이 CXL 같은 이 반도체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소부장 업체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동화 전문가의 관심 업종은 반도체, 그중에서도 소부장 쪽을 준비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그 안에서의 탑픽 2개 종목 어떤 걸로 준비를 하셨을지 첫 번째부터 또 가보도록 할까요? 반도체 소부장주 SKC가 첫 번째 탑픽으로 등장을 합니다. SKC는 사실 실적을 놓고 본다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진 않거든요, 전문가님.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좀 정체된 모습을 보여서 왜 SKC를 탑픽으로 꼽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닌데요. 네. 사실 이제 SKC의 적자의 대부분은
화학 업종 때문에 또 2차 전지 때문에 사실 이제 적자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고른 선택이 SK 하이닉스를 통한 이제 반도체 성장이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네. 예. 삼성전자의 유리기판과 일부 반도체 소부장 관련 업체가 이제 삼성전기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올해 삼성전기도 실적이 안 좋다가 이 턴어라운드를 해서 올해 1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이제 주가가 신고가를 좀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K 하이닉스의 이 HBM4 세계 최초 양상과 더불어서 실제 유리 기판을 좀 양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가가 좀 바닥에 머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펀드들의 기본은 동일 섹터 내에서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다면은 좀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삼성전기와 동일하게 SKC를 본다면 우리가 이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이 펀드 매수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가능성이 좀 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SKC는 이제 9월 들어서 단 이틀을 제외하고 주가가 연일 빨간색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점도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이제 배경이고요. 코스피 매수 주체의 총 순환 전환이 이제 지금 현재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의 총 매수 순환 전환이 지금 9월 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1월 달에 사실 이제 최고가가 18만 원이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성장 모멘텀 때문에 올라갔는데 앞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 실적 우려감에 의해서 주가는 10만 원대 초반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고가 갱신한 주가 대비해서 한 80% 정도의 괴리율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탑픽 투자처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SKC가 보유한 어떤 투자 모멘텀, 가능성을 어디에서 찾아볼까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사업, 그리고 유리기판 사업, 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이들을 꼽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죠. 반도체 사업, 이 부분이 실적 회복에 큰 기여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SKC는 이제 적자 기업인데 사실 주요 산업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피지라든가 2차 전지 소재인 동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소재는 이 글로벌 경기가 침체적이고 연속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학 업종들은 이제 계열사를 매각하고 새로운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SKC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현재 뭐 CMP나 FCCL이라고 해서 핸드폰용 동박 적층판 정도를 좀 사업 매각을 좀 추진 중에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SKC는 여러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반도체 사업의 경우 ISC를 통해서 아이셈이라는 기업과 그리고 테크 드림이라는 기업을 이번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인수를 한 배경은 AI 가속기 테스트기나 또 필수 테스트기나 테스트기에 필수적인 모듈 테스터 그리고 고속 그 번기 테스터라든가 그리고 이제 HBM 제조용 소재 등에 대한 이 고부가 가치 제품군을 좀 확보를 해서 이익 모멘텀을 가지고 가겠다는데 이제 중심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와 함께 이제 협업 지원을 통해서 실적 회복을 도모 중에 지금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세계 최초 HBM4 양산은 이 ISC가 기존 테스트 소켓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서 후공정 장비 및 이 소재 시장 사업의 영역을 확대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화학 업종을 매각을 하고 그리고 2차 전지 지금 사업 부분을 좀 축소를 하면서 네. 반도체 사업에 집중적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내년 이후로 가면서 실적 모멘텀도 한 번 정도는 좀 가셔야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시는 건데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유리기판 사업에 이제 적극적인 행보를 좀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이 게임 체인저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AI 반도체 칩 관련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또 불러일으키는 영역인데 이 부분이 SKC의 성장 모멘텀으로 가치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예, 가치가 당연히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돈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되고 돈이 나가면은 사실 주식을 좀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미국 상무부를 통해서 반도체 그 지원법이 칩스법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 칩스법을 통해서 7,500만 달러 규모의 이 생산 보조금 중 1차적으로 이제 4천만 달러를 수령을 이미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의 이 상호 관세와 칩스법 폐지 논란 때문에 추가 수령이 좀 지연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1월 달에 1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상호 관세도 어느 정도 좀 정리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칩스법 폐지 논란 때문에 내려가던 주가의 모멘텀이 좀 다시 살아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자금을 활용해서 이제 조지아주 그 커빙턴시에 3억 달러 규모로 투자를 한
이 유리기판 양산 공정을 좀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걸 다 받았으면 주가는 더 올라갔는데 사실 약간 못 받았기 때문에 네.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다는 단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2026년도 이후에 유리기판 상용화를 좀 목표로 양산 체제를 좀 강화하고 현재 받았던 자금과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공장 건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량다 만들어진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이 인텔과 엔비디아의 전량다 납품을 하기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잔여 보전금이 나오면은 이 공장을 좀 증설을 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종 보조금 승인도 좀 가능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관세 시대에 이 미국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SKC 분명 SK 하이닉스의 AI 성장 스토리 안에서 잠재적인 성장을 분명으로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려 섞인 목소리가 또 없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본다면 당장 뭐 적자가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과연 있겠는가? 주가가 눈에 띄는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면 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는 게 좋을지까지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이제 적자 기업은요 제일 중요한 게 모회사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모회사. 관리 네. 회사. 지금 보면은 지주회사 SK가 일대 주주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룹사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와 함께 협업을 해서 지금은 이제 보면 적자를 벌이고 흑자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업이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을 때는 적자에서 흑자로 좀 탈바꿈을 했을 때 네. 그럴 때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 사업 영역인 반도체 소부장 업체로 좀 탈바꿈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구조조정 중에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주가 밸류는 적자에서 흑자로 변하고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또 SK 하이닉스로부터 시작한 이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만큼 그룹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SKC인데요. 반도체주들의 이 장기 침체의 핵심은 상호 관세에 따른 리스크 이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미국 법인을 통해서 수혜도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SKC 하면 이제 화학주라기보다는 유리기판, 소부장주라는 인식을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SKC 하면은 저부터도 삼성전기가 생각날 만큼 이 유리기판 관련한 어떤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8월 26일 날 거래가 급증을 했던 이유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8월 26일 이후에 보면 외국인들이 거의 꾸준히 매수를 많이 가담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동안 사실 이 실적이라든가 어떤 이익 모멘텀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다소 기관들의 수급 소외주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8월 26일 이후부터 보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피보나치 수요일에 이 38% 되돌림으로 놓고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12만 원, 13만 원 정도이지만 한 17, 8만 원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런 종목은 사실 이제 매수는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손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바닥 종목이기 때문에 전저점을 붕괴한 쪽에서 좀 손절을 그 손절에 대한 한 9만 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C 오늘 김동아 전문가의 관심 업종이었던 반도체 소부장에서 첫 번째 탑픽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친구 추가하시면 더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준비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바로 두 번째 탑픽으로 이어가도록 하죠. 어떤 종목으로 준비하셨을까요? 자, 두 번째 반도체 소부장 쪽은 필옵틱스입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장비로 이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필옵틱스 어떤 강점을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라고 저희가 인지하면 될까요? 필옵틱스의 유리기판 장비 원동력은 이미 이제 유리 가공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좀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레이저 가공 장비 납품 경험을 좀 보유하고 있고 또 OLED 디스플레이 그 레이저 커팅 및 이 노칭 장비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어서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레이저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애플에게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애플 수혜주라고 해서 그 안에 필 옵틱스도 이제 같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애플 수혜주. 예.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레이저 기술이 이제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유리기판의 핵심 장비인 이 TGV 그 홀과 싱귤레이션 장비를 국내 최초로 4개사에 공급을 이미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최초로 4개사에 공급을 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 내용이고요.
그중에서 이미 2개사에 대한 납품을 완료를 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이제 별도 매출 예상에서 한 1,300억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00억에서 250억 정도가 이제 유리기판 장비에 지금 달성을 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TGV라는 거는 이제 가공하지 않은 글라스 위에 다양한 크기의 위치에다가 이 미세한 허물을 이제 정밀적으로 천공하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싱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공정이라는 거는 이제 ABF 필링과 구리동음 상태를 다 마친 상태에서 개별 유닛 단위로 이제 정밀 절단을 해서 최종 공정률 장비를 만드는 기술, 이게 이제 싱귤레이션인데 이 두 가지를 국내 최초로 지금 납품을 한 회사가 바로 필옵틱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의 원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유리기판의 최종 기술이 싱귤레이션 공조까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최종 정리가 된다는 얘기는 검사 장비도 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의 포트폴리오 확장까지 지금 이제 노리고 있는 아주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필옵틱스가 두 번째 관심주입니다. 유리기판 관련 장비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수익성 개선 확실하게 나타나 줄까요? 예, 제가 앞에서는 이제 SKC는 이제 실적이 없지만은 성장성 기업을 가지고 나와봤고요. 네. 두 번째 회사는 이제 뭐냐면 유리기판이라는 게 성장인데 거기서 실적을 보이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필에너지랑 필머티리얼즈를 함께해서 연결한 기업인데 필에너지를 제외하고 개별 매출에서 보면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적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제 5%밖에 안 냈는데 2025년도에는 15에서 20%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2026년도에는 30%에서 40% 정도, 그리고 기업에서는 2030년도까지는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반도체 쪽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스플레이 및 그 2차 전지 장비보다는 높은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동사가 유리기판 장비에 대한 최초 공급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만큼의 국내외 이 반도체 기판 또 소재업체가 동시에 지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유리기판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해가 2026년도에서 2027년도로 가면서 이 글로벌 시장에 그 의미 있는 성과가 하나 두 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요. 이 의미 있는 시점에 나타난다는 얘기는 주가 상승과 같이 간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네. 21년도부터 주요 고객사인 이 앱솔릭스와 함께 기술 협력을 통해서 레이저 정밀도 및 이 가공 정밀도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우위를 지금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시대 글로벌 성장 기대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자, 특히 필옵틱스는 이제 삼성전자와의 협력 관계 이 부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거는 또 많은 투자 심리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삼성전자가 뭐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빅테크들과의 협력을 맺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수혜가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떻게 좀 이 부분은 해석하시는지요? 좀 약간 삼성전자가 요즘에 자존심이 좀 상하는 부분이 좀 여러 개가 있었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유리기판은 반도체 칩의 인터포저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8년도부터 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인터포저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실리콘 인터포저의 한계를 좀 극복하고 AI 반도체 등 이 고성능 고효율 패키징을 위해서 유리 인터포저 개발에 좀 착수를 좀 해 놓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글라스 인터포저는 이 실리콘 대비 연산 속도는 한 40% 정도 향상이 되어 있고요. 전력 소비는 최소한 30%까지도 절감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형 데이터 센터라든가 LMM, 처리용, 그리고 AI 서버, 그리고 자동차 전용 이 반도체 주들에게 반도체에게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당연 필옵틱스가 유리기판 핵심 장비 업체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 테슬라의 미래 동력 산업 중에서 집중되고 있는 이 반도체 확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AI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삼성전자와 이 협력을 맺고 있는 만큼 글로벌 성장 수혜 역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을 점검해 주신 필옵틱스. 지금이 바로 매수 적기일까요? 앞으로의 접근 전략은 어떻게 취하는 게 좋다 보십니까? 예,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특징은 하향 곡선을 걷는 디스플레이 산업과 연결되어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안 좋은 업체들 중에서 필옵틱스만 유일하게 2024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4,100억 원, 영업이익이 138억 원을 기록했다는 점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재무가 상당히 좀 우량한데 근래
근래 거래 급증과 함께 지난주에 10% 이상 급등이 나타났고 네.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플 수혜 종목군들이 요즘에 굉장히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관련주가 YC캠, 엑시콘, 또 기가비스가 있는데 근래 이 세 종목 다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필옵틱스를 보면서 이 종목군들도 함께 투자하는 또 그러한 테마 매매를 좀 시청자분들이 해 나가시는 것도 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매수 밴드는 35,000원에서 36,000원 정도의 좀 진입을 바로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신고가를 감안해서 전고점 45,000원대 1개월 목표가로 한번 보시고 네. 추가 급등 시에는 신고가 5만 원 정도까지는 돌파도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3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화 전문가의 관심주 전략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